누리호가 3차 발사를 위해 발사대에 기립했습니다. 이제 우주로 향할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이 시각 가장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곳이죠. 나로 우주센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배삼진, 이마경 기자 나와주시죠. 네, 나로 우주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발사장으로 이송된 누리호는 현재 발사대에 우뚝 서 있습니다. 이 정상적 절차가 진행된다면 앞으로 8시간 정도 뒤에 우주로 향할 수 있게 됩니다. 어젯밤까지 누리호와 연결된 탯줄, 엄빌리칸에서의 점검이 있었지만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마경 기자, 지금까지 상황을 본다면 날씨만 허락한다면 우주로 향하는데 이상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곳 날씨는 그야말로 푸근한 5월의 기운이 가득합니다. 사실 모든 준비가 다 돼 있다고 해도 날씨가 허락되지 않는다면 우주로 날아오르는 것은 불가합니다. 여기가 해안이다 보니 바람의 영향이 많은데요. 때문에 연구진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것도 바람입니다. 지상의 경우 초속 15m 이상의 강풍이 불지 않아야 우주로 향할 수 있고요. 비행 경로상에 번개도 없어야 합니다. 이 하늘이 바람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고층풍 측정을 위해서 풍선까지 띄운다고 하죠. 이 누리호의 길이가 47m에 이르다 보니까 이 측면에서 부는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아 신경 쓸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여기에 탑재 위성이나 계기들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태양풍이나 지자기 교란까지 고려한다고 하는데요. 정말 우리만 잘한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오후 늦게 기상 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한 발사관리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오늘 비가 올 가능성은 매우 낮고요. 바람도 초속 5m 이하로 불어서 발사를 위한 기상 조건은 만족시킬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비행 궤적상의 낙뢰 가능성도 매우 낮은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자, 그럼 그의 모든 점검은 마친 건가요? 조립동에 있던 누리호가 발사대에 세워졌다는 건 순조롭게 모든 과정을 마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 2, 3단 조립 상태도 최종적으로 살피고 센서 등의 작동 여부도 점검했는데요. 다만 누리호에 연결된 엄빌리칼에서의 기기 작동 여부는 다시 한번 점검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앞서 2차 발사 때도 이 과정에서 센서 이상이 확인됐거든요. 이 조립동에서의 점검이 끝이 아니고 발사 직전까지 돌발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구진과 제작진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자, 오늘 발사 예정 시간은 오후 6시 24분 플러스 마이너스 30분으로 잡혀 있죠. 정확한 발사 시각은 발사관리위원회가 열리는 오후 1시 반 이후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발사 절차가 시작되면 어떤 과정을 거쳐 우주로 날아갈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이륙 후 2분 5초가 지나면 우선 가장 무거운 1단이 분리됩니다. 지상에서 약 65km 지점인데요. 발사체가 계속 상승하면서 이륙 후 3분 54초가 지나면 위성을 감싼 페어링이 분리됩니다. 자, 1단이 분리되고 나면 순서대로 2단, 또 3단이 분리될 줄 알았는데 이 위성을 감싸고 있는 페어링이 먼저 분리된다는 거네요. 네, 페어링의 무게가 만만치 않기 때문인데요. 일단 지상에서 200km 이상 벗어나면 공기가 희박해져서 결국 저항이 거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게가 줄어들면 연료 대비 비행 효율이 높아집니다. 페어링이 분리된 뒤엔 2단이 분리되고요. 3단에 올려져 있는 차세대 소형 위성 2호와 큐브 위성 7개가 차례로 분리됩니다. 첫 위성 분리는 13분 3초 정도에 이뤄지고요. 20초마다 큐브 위성 1개씩 사출되는데요. 1138초, 약 19분 정도면 모든 비행이 마무리됩니다. 자, 누리호 발사가 재작년에 1차, 또 작년에 2차가 있었고 이번에 이제 세 번째 발사인데요. 1, 2차 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실제 위성을 싣고 간다는 점입니다. 지난 1차 발사 때는 위성 모사체를 실었습니다. 가짜 위성인데요. 1.5톤짜리 인공위성 모양의 쇳덩이를 싣고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차 때는 위성 모사체와 함께 성능 검증 위성과 큐브 위성 4개가 탑재됐습니다. 당시에도 무게는 1.5톤으로 맞춰져 있었습니다. 사실 1, 2차 발사는 발사체인 누리호의 성능 검증에 더 초점이 맞춰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위성을 700km 상공까지 올릴 수 있을 것이라냐 하는 것에 이제 중점적으로 맞춰서 시험이 진행됐던 건데요. 하지만 1차 때 궤도를 돌기 위한 이 목표 속도가 이 초속 7.5km에 도달하지 못하는 바람에 궤도 안착에 실패하고
이 지구로 떨어져 버렸죠. 맞습니다. 하지만 2차 발사는 성공했죠. 위성도 제대로 분리됐고요. 이번 3차 발사에 손님을 태운다는 의미는 누리호가 임무를 가진 8개 위성을 싣고 우주로 떠난다는 건데요. 이제까지는 검증 작업이었다고 보면 3차는 실전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누리호가 1단과 2단을 제대로 분리하고 위성까지 목표 궤도에 안착하면 성공적인 발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오류가 없기를 정말 바라고 있는데, 자, 2차 발사 때는 기립한 상태에서 센서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다행히 단을 분리하지 않고 부품 교환을 통해서 해결하면서 이게 빠르게 다시 쏘아 올릴 수 있었는데요. 그런 다양한 시행착오를 거친 것이 오히려 지금 우리의 기술을 탄탄하게 다지는 요소가 아닐까 봅니다. 네, 연구진들은 맨땅에 헤딩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30년간 수많은 시행착오가 켜켜이 쌓여서 오늘의 누리호가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자, 2차례 누리호 발사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1.5톤의 실용급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차력으로 올릴 수 있는 7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임무 고도도 낮아지고 탑재 중량도 좀 줄었죠? 네, 앞선 2차례 발사는 1.5톤짜리 위성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발사체 개발이 목표였고 목표 궤도가 지상 700km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진짜 실용 위성을 쏴 올리기 때문에 이런 위성 손님들이 필요로 하는 높이까지만 올라갑니다. 지상 550km 그리고 탑재 중량도 504kg으로 줄었습니다. 자, 임무 고도와 탑재 중량이 줄어든 만큼 연료와 추진대 양도 다소 줄었겠군요. 자, 이번에 8개 위성이 탑재되는데 임무는 어떻게 됩니까? 네,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는 지상 관측 임무를 수행합니다. 지구를 하루 15바퀴씩 돌면서 레이더 신호를 통해 해수면과 산림 등을 관측하고요. 특별히 전력 사용량이 많아서 24시간 태양을 바라보는 궤도를 돌게 됩니다. 사실 이번 누리호에서 가장 중요한 손님입니다. 자, 이번에 나사가 협력을 제안한 위성도 있잖아요. 도요새 이름을 따 이 도요셋이라고 명명한 천문 우주연구원의 위성 4개요. 네, 도요셋의 임무는 태양풍과 지구자기장 등 우주 날씨 관측인데요. 10kg의 나노급 위성인데 4기가 세계 최초로 종대와 횡대 비행을 실시합니다. 민간 위성 3기는 지구 관측과 우주 방사능 측정, 자세 제어 등 우주 기술 검증에 활용됩니다. 자, 궤도에 제대로 올려졌는지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교신은 언제쯤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위성은 가장 먼저 대전 카이스트 지상국에 신호를 보낼 계획인데요. 신호를 서로 주고받는 교신은 아니고요. 대전 지상국에 처음으로 접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부관제소인 스웨덴 보덴 지상국, 위치 정보를 주기적으로 전송하는 기기인 비콘의 수신소, 남극 세종기지 등과 교신하면서 임무를 수행하는데요. 위성의 초기 교신 결과는 발사 후 1시간 반쯤 뒤에 나오고요. 공식 교신 결과는 발사 다음 날, 내일이죠. 오전 11시 브리핑을 통해서 발표됩니다. 자, 그렇군요. 이것도 그렇고 인근 전망대에도 오늘 누리호 발사 순간을 함께하기 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 연구진들의 땀과 노력의 결실인 누리호가 무사히 우주로 날아오르는 모습 저희도 볼 수 있길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나로우주센터였습니다.